유신 그 체제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역사적인 시대와 마찬가지로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이 되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떤 정치 발전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에 자꾸만 몰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유신헌법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유신헌법이 아니고 유신시대가 유신시대의 경제발전. 자, 그럼 유신시대가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유신헌법 체제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유신 체제는 공과 과가 있지만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주의 발전에 이 지연을 가져온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꼭 그렇게 독재를 해야 경제 발전을 하는 것입니까? 유신헌법이 몇 년도에 생겼죠? 197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신헌법 이전에는 경제 발전이 전혀 안 됐었군요. 유신헌법 때문에 경제 발전이 있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유신헌법 체제가 유신헌법 자체가 민주주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경제 발전에는 공헌을 했다. 그것이 공과 과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 있었던 경제 발전이.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16 구테타는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혁명입니까? 군사 정변 구테타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깊은 공부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후보자가 일국의 장관 후보자로서의 기초적인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홍원 총리도 청문회에서 유신헌법은 우리 헌법체제를 훼손한 반민주적인 조치다. 그리고 5.16 구테타에 대해서도 5.16은 현재 교과서에 5.16 군사정변이라고 되어 있고 그 교과서 기준에 동의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확실하게 했는데 총리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사안을 그것을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장관 후보자로서 역사 인식을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엊그제 3.1절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총리가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을 분명하게 답변한 것에 반해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유신헌법이나 5.16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식의 얼버무리고 있는 것은 저는 국민과 역사의 눈보다는 권력자의 눈치만을 보는 아부 근성의 발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위안부 할머님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은 나눔의 집과 네, 이번에 나눔의 집에다가 지난 1월 26일 일본 998 밴드가 상당히 한국과 위안부 할머니를 비하하는 같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지난 3.1절을 앞두고 말이죠. 이거 보세요. 그거 보셨습니까 혹시? 네, 3.1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 여성가족부는 계속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에다가만 일임을 하고 전혀 구체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역사의식이 사실상 백지 상태인 우리 조 후보자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의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어떻게 이걸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말뚝 사건이라든지 이번 유튜브와 CD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와 저희 여성가족부 그리고 민간 관련 단체들과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국민 내외적으로 그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소녀 이야기라는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국민들께 쉽게 다가갈 수 지금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수적인 설명이니까 거기까지 제가 듣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한국시티은행 그 부행장의 자격으로 법무본부장 하셨죠? 네, 맞습니다. 업무 추진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시티은행 법무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64회 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 중 37회가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나 행정부 입법 로비 활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그 시티은행에서는 이 목적을 정확하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개월 동안 1,00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아주 절차가 까다로운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사실은 내역을 보시면 통상적인 점심, 저녁 식사 자리에 제가 원래 알던 그 밖의 지인분들을 만나 식사 값을 제가 치른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 통상적인 그런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었고 은행의 법무본부장과 또 임원으로서 또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각계의 이 인사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해명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일분만 더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 후보자께서 해명한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업무 추진비의 유용이고 그리고 배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와 상관없이 후보자가 평소에 알고 있는 지인과 교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점심, 저녁 한 끼씩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업무 추진비를 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용도에 보면 말이죠. 각종 소송 관련 논의를 위해서 담당 검사, 판사를 만났다든지 또 관련 증권사 임원도 만났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다음에 또 대선 관련 여기 보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모 씨와 대선 관련 성사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은행 업무를 총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경부 부의사관을 상대로 해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만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평소에 알던 지인 관계에서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그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간단하게 그 회사에서 모두 허용된 업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원래 알던 분들로서 제 업무와 관련 있거나 제가 일반적인 그 법조인 또 이 동창들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과 이 은행과 금융업계의 이 정책들 그리고 이 금융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교류를 나누는 그런 일이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모두 승인을 해줬고 제가 저녁 점심 식사 그 자리에서 대신 지불한 그 많은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만 제가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업무 추진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